사관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경북 사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회계 사관, 주의식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사관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사관, 주의식 사관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균형 있는 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드시죠? 국정교과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전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서 균형 있고 바른 그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교도 심판을 할 때 스스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며 재림예수라고 하며 인용을 하죠. 판결문에도 주장을 인용하죠. 그러나 결론은 다르죠. 단 한 문장을 인용하고 대부분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문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전체를 해당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과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 어느 교과서도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황우려 교육부 장관과 전직 장관, 그리고 교육부의 부실장, 그리고 수정위원들을 북한 찬양 고물죄로 긴급 체포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황우려 장관의 책임을 묻고 관련 부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할 경우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어느 한 사실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국기를 문란하고 지금 정부의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황우려 장관을 포함해서 부실장을 갖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방치되는 겁니까? 국가보안법은 여러 적용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과서 개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주장하는 북한 미화, 이런 기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내년도에 사회교과서 초등학교에 의병을 학살하고가 아니라 토벌하고, 쌀을 수탈하고가 아니라 수출하고, 의쌀 늑약을 강압하고가 아니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침략을 미화한 기술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번 어느 교과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내년도 교과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지 사관을 합리화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상황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전국의 미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생각을 주입하고 사상을 주입한 정권은 커다란 역사적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소년 나치, 킬링필드, 홍위병 모두 하나의 사상이 주입된 비극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어느 정권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필진도 균형 있게 많은 지필진이 참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준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이 건국 70주년입니까? 광복 70주년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 정통성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죠. 뭐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몇 년도에 수립되었죠? 1919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건국이냐 광복이냐 이런 논란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4년 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때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입니다. 당신이 공화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당신이 민주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어떤 선거 전략을 만드시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당신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겠습니까? 고려 말에 당신들이 고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한 학기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이런 현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게재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총리하고 저는 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렇게 이념 논쟁을 하는 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반자유민주적인,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 GDP의 20%를 4대 재벌이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40%, 지금 60%입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4대 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지난 7년간, 8년간 보수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주 나쁜 경제입니다. 이제 나쁜 경제를 정리하고 좋은 경제, 무능한 경제를 정리하고 유능한 경제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40몇 %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월세 불황민, 월세 방랑이란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서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는 주거비와 관련된 가계비 부담이 20%를 넘지 않을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35%를 넘어섰습니다.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난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300조 원 늘었습니다. 250조 원 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3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국가가 이자를 갖다 부담해야 되고 미래세대한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부채나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보다는 많이 낮춰야 된다. 그것을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장을 믿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분기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분기 연속 하락은 단 3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6분기, 7분기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성장신화마저 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수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둔화, 또 저유가,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성장률의 감소, 또 우리 옆에 있는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출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과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장하는 북한 미화 이런 기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내년도에 사회교과서 초등학교에 의병을 학살하고가 아니라 토벌하고, 쌀을 수탈하고가 아니라 수출하고, 의쌀 늑약을 강압하고가 아니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침략을 미화한 기술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번 어느 교과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내년도 교과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지 사관을 합리화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유신을 단 한 문장을 인용하고 대부분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문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전체를 해당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 북침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과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 어느 교과서도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황우려 교육부 장관과 전직 장관 그리고 교육부의 부실장 그리고 수정위원들을 북한 찬양 고물죄로 긴급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까?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상황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정국의 미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생각을 주입하고 사상을 주입한 정권은 커다란 역사적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소년 나치, 킬링필드, 홍위병 모두 하나의 사상이 주입된 비극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어느 정권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필진도 균형 있게 많은 지필진이 참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준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이 건국 70주년입니까? 광복 70주년입니까? 사관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경북 사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회길 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사관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길 사관, 주입식 사관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균형 있는 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드시죠? 국정교과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전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서 균형 있고 바른 그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교도 심판을 할 때 스스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며 재림 예수라고 하며 인용을 하죠. 판결문에도 주장을 인용하죠. 그러나 결론은 다르죠. 어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황우려 장관의 책임을 묻고 관련 부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어느 한 사실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국기를 물란하고 지금 정부의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황우려 장관을 포함해서 90장을 갖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방치되는 겁니까? 국가보안법은 여러 적용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과서 개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부에서